안녕하세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연예인 사주를 계속 올렸었습니다. 연예인 사주를 올릴 때, 주인공 사주를 풀이하려고 나왔던 게 아니고, 그 사주가 처한 상황, 성장 배경, 이런 걸 주 목적으로 올렸었습니다. 오늘도 이효리 사주를 올리는 목적은 자라는 환경을 보기 위해서 걸자풀이입니다. 걸자풀이. 이효리 사주풀이가 아니고, 우연찮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올린 게 아닌데, 그동안 지금 일주일째 올린 게 전부 다 정화일관이네요. 제가 오늘 제가 세포거든 놀랐는데, 제가 일부러 정화를 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 정화일관입니다. 우리가 팔자풀이를 한다든지 사주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공통보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통보감. 이 자연이라는 거는 추나추동 돌고 돌죠. 자연은 그냥 계속 순환하면서 도는 겁니다. 추나추동으로. 이 자연을 인간에게 접목시킨 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면 이늘에 태어난 갑을 먹은, 공통보감에 어떻게 풀이되어 있냐면, 이늘에 태어난 갑을 먹은 반드시 병화를 보고 개수를 갖추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사주풀이를 이렇게 해놓은 공통보감입니다. 이 병정하는, 아니, 갑을 먹은 반드시 병화를 보고 개수를 봐야 하는데, 이 개수가 꼭 천간에 뜬 개수가 아니더라도 축토라든지 진토를 보게 되면 목이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정화를 보게 되면은 정화와 병화는 구분 짓습니다. 우리가 연애자평의 식감 분배 전문에 나올 때는 정화를 별에 비유하고 병화를 태양에 비유합니다. 이건 천문 분배입니다. 천문. 십간을 천문에 분배했을 때 별에 비교하고 이 경금을 달에 놓습니다. 하지만 실전 사주풀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병화와 정화의 차이점은 뭐냐면, 병화는 만물을 키웁니다. 만물을 자라게 하는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거고, 정화는 금을 재련합니다. 금을 재련합니다.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 조건이 간목입니다. 간목. 병화는 자신이 병화가 태양이다 보니까 만물을 키웁니다. 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목을 키웁니다. 만물을 성장시키고 키웁니다. 거기에 개수가 자양하면서 같이 병계가 이렇게 키우는데, 병화는 기토를 좋아하죠. 목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건 무기토입니다. 무기토. 하지만 정화는 간목으로 불씨를 지펴서 금을 재련합니다. 그래서 무기토를, 특히 기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는 간목을 합거시켜 버립니다.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일간이 이늘에 태어났을 때 12운석으로 정인사이라는데, 정화는 목을 보지 못하면 탈 수가 없습니다. 타지를 못합니다. 병화를 태양에 비교하고 정화를 달에 비유하기 때문에, 정화는 유시에 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유생, 정인사 이러는데, 실제 사주풀이는 정인사가 아닙니다. 정화는 인목을 보지 못하면 탈 수가 없습니다. 인목이라는 간목을 얘기합니다. 간목. 지금 우리 이효리 씨 사주 보시면 인월이죠.
이미 간목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정화의 역할은 금을 재련합니다. 이때 경신금으로 나눠지는데 경금을 재련하는 역할. 그러면은 우리가 부친궁의 동태로 해서 우리가 전반을 봅시다. 병화가 떴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목을 키우기에 자신이 태양으로 태어났죠. 기토 필요합니다. 수분이 없습니다. 기축토와 기미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축토였으면 오히려 성장 배경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토기 때문에 병화가 목을 키우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이 제일 1순위인데 기토를 보면 간목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공고했다,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게 연월을 볼 때 사주를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효리씨가 성장해 가면서 병화는 정화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정화는 병화의 빛으로 오히려 병화가 정화의 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병화는 정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간이 바뀌어버리면 정화와 병화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가 옆에 있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한 계절만 조금 꺼리고 봄, 가을, 겨울에 병화가 있는 걸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효리씨 사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효리씨 사주에게는 식신이죠. 식신은 우리가 길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이효리씨한테 기미토는 길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목을 묶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신 역할이 됩니다. 기신. 그래서 식신이 도움이 안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렇다면은 식신은 우리 아랫사람, 부하지금, 아동, 어린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과연 이효리씨가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사주는 동일 사주가 200명 됩니다. 이효리씨한테 이렇게 연조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과연 이 정화일간이 어린아이를 좋아할까요? 이렇게 의문이 좀 듭니다. 과연 어린애들을 좋아할까? 제 생각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썩 즐겁고 막 일부러 애들을 찾고 그랬으면 유치원 선생이 됐겠죠. 자기가 어릴 때 꿈이 유치원 선생이 됐겠죠. 어린애,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됐겠죠. 그런 생각을 품고 청소년기를 지내왔겠죠. 정화는 반드시 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를 넣으면은 경자시, 경술시 또는 무신시, 무신시 같으면 이제 인사신 삼행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의 시가 되겠죠. 신의 시. 시를 제가 추론한다면 경자, 경술, 무신, 신의 시로 추론이 됩니다. 이 사주가 그동안 이효리 씨가 이렇게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 정화는 목을 보면 무조건 금을 재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특징이 뭐냐면 돈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정화일간의 특징입니다. 단 정화는 목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임목이라는 갑인목을 반드시 봐야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효리씨 사주 보시면 생신은 알려지지 않고 그전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에 5월 며칠 올라가고 전부 다
4월 정화로 모두 이렇게 블로그, 유튜브고 다 풀이를 했다가 이효리 씨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인월생이라고 밝히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효리 사주를 제가 올려봤는데 정화와 병화는 반드시 구분합니다. 정화는 달이고 별이고 이렇게 사주풀이를 안 합니다. 병화는 태양, 촛불이 아니고 금을 재련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인목이 있어야, 간목이 있어야 금을 재련합니다. 정화가 갑을복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정화가 인목 갑을 보면 사하지 않습니다. 이상순 씨 사주는 이렇게 나오는데 부부가 저는 궁합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는 거는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저는 궁합을 잘 안 보는데 이 사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순 씨는 지금 신월의 무토입니다. 신월의 무토가 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병정화를 띄워서 열매 맺어야 할 계절에 수생목, 이 의미 없는 짓이죠.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부친궁이죠. 팔자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신을 무토는 병정화를 봐야 되는데 술 중에 정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중에 정화. 이효리 씨는 금을 봐야 되는데 사중에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상순 씨한테는 배우자궁에서 정화를 가지고 있고 이효리 씨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궁에서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궁합이 잘 맞는 겁니다. 배우자궁에 필요한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은 항상 상의합니다. 의논하고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순 씨가 뭘 하겠다고 이효리 씨한테 말했을 때 이효리 씨가 허락을 안 하면 이상순 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순 씨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효리 씨가 뭘 하겠다 할 때 이상순 씨 배우자궁에서 이상순 씨가 경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효리 씨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다는 거예요. 이늘의 정화가 금을 재련하면서 대운을 걸어오면서 이효리 씨 사주를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만약에 유명 가이드였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효리 씨가 가이드 역할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는 아동보다는 자기 자신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이효리 씨로 인해서 주변이 빛나는, 그러니까 이효리 씨는 주변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구도자의 사주처럼 보입니다. 주변을 밝히는, 주변을 밝고 웃게 만드는, 침체된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있다가도 이효리 씨가 나타나면 주변이 빛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정화일간인데 병화와 반대로 이효리 씨 사주는 정화가 만물을 밝히고 만물을 성장시키고 만물을 키우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병정화는 천간에 들어가서 좀 웃고 있죠. 항상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웃음 속에 감추어진 그림자, 외로움, 쓸쓸함, 이거는 몸 피해갑니다. 천간에서는 웃고 있지만 반대에 가려진 그림자는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사주 구조입니다.
항상 병화와 정화는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갑과 을은 같은 목입니다. 목. 물론 양목, 음목이 다르지만 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갑을명은 진토든 축토든 미토든 술토든 토의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병화가 돼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병화는 목을 키운다 했죠. 그래서 기토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영양분을 잘 먹으면 축진 토에 목이 뿌리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화는 병화와는 별개입니다. 별개. 반드시 간목을 봐서 경금을 재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주입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사주 구조입니다. 정화일간은. 그래서 정화는 반드시 간목을 봐야 됩니다. 그 조건이 붙습니다. 이늘에 태어난 정화를 보고 12운성으로 정인사지 이러는데 12운성 음포대를 하시는 분은 물론 맞죠. 이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치가. 정화는 목을 보지 못하면 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을 봐야 자식의 불씨를 가지고 경금을 재련하는 겁니다. 병정화는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이 요리사주 올리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병화와 정화의 쓰임, 용도, 하고자 하는 방향성, 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을 보는 겁니다. 병정화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하가 아닙니다. 병정화는. 김창욱 교수도 전부 다 자월정화, 유재석 씨도 신을정화, 전부 다 우연찮게 다 정화일관입니다. 신기해서 제가 유튜브 올린 데다가 하트 표시해가지고 일부러 하트 표시를 다시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올린 그 내용에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이효리 사주 인을 정화편, 병정화 구분편 제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